자, 이번 시간에는 미시경제 45번부터입니다. 자, 이 생산물 시장 이론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생산물 시장은 크게 한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맨 먼저 이쪽으로요. 완전 경쟁 시장이다. 완전 경쟁.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 독점적 경쟁이다. 이렇게. 자, 세 번째는요. 과점 시장. 마지막으로요. 이 독점 시장. 이렇게 구분해 볼게요. 자,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 독점도는 점점 커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 같은 경우에는요, 완전 경쟁은요, 요거는 가격 순응자입니다. 가격 순응자다. 자, 그러니까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을요 따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걸요 가격 순응자 해줍니다. 자, 근데 독점적 경쟁 시장부터는 자기가 이 가격을 결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가격 결정자다 이렇게 합니다. 가격 결정자.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가격 스스로 결정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가격 결정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경우든 단기적으로는 뭐 큰 돈을 벌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 큰 돈이라는 것을요. 초과 이윤해 줄게요. 자, 그렇지만 어떤 경우든요. 이 생산량은 어디서 결정하냐면 자, 이거 어디서요? MR하고 MC가 일치하는 점 있죠.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 일치하는 점에서 이윤 극대화 생산량을 결정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MR하고요, MC가 일치하는 곳, MR하고요, MC가 일치하는 곳. 이것도 마찬가지로 MR하고 MC가 일치하는데, 자, 완전 경제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P 이꼴 MC가 됩니다. P 이꼴. 근데 얘네들은요, 여기서 결정된 생산량 있죠? 이거보다 이 가격은요, 이렇게 높게 설정됩니다. MR보다 높게 설정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고요. 가격은 높게 이렇게 설정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완전 경쟁 같은 경우는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그 기업이 직면한 수요 곡선입니다. 자, 그러니까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P 이꼴 뭐가 돼요? MR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한계 비용 곡선은요,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여기서 그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만나는 점이 있죠. 이 점에서 이윤 극대화 생산량하고 가격이 이렇게 결정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렇지만 얘네들 있죠. 요것들은요, 전부 다, 자, 이 스스로 가격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 곡선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제 MR은요, 이거보다 기울기가 2배로 해서 내려갑니다. 이거 MR 이렇게 됩니다. MR하고 MC가 만나는 점이 있죠. 요게 만나는 점에서 이윤 극대화 생산량이 결정되고, 가격은 여기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여기 있죠.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이 요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걸로 이제 가격이 결정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은요. 어쨌거나 단기적으로는 어떤 경우든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고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얘네들 요 두 놈 있죠. 요거 두 놈하고 요 두 놈. 얘네들은요. 장기적으로는요. P 이꼴 AC가 됩니다. 자, 가격과 그 다음에 평균 비용이 같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정상적인 이윤밖에 못 얻는 이런 형태 됩니다. P 이꼴 MC.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요거는 진입 장벽이 존재해서 그렇습니다. 진입 장벽이 존재하니까 누가 큰 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죠. 초과 이윤은 그러면 바로 다른 기업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입 장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했습니다.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 있죠. 얘네들은요.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A씨보다 크다는 얘기죠. 초과이윤을 장기적으로 얻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 그만두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진입장벽이 존재해서 그렇습니다.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이렇게 해서 이걸 기초로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5번 볼게요. 완전경쟁 시장에서의 한 기업이 8단위의 생산하고 있을 때 한계 비용과 시장 가격이 각각 1,000원이라고 한다. 자, 그러니까 한계 비용과 그 다음에 MR하고 P가 같다고 했죠. 그래서 1,000원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 기업의 단기 적정 생산량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 완전 경제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P하고 MR이 같아집니다. 그리고 MC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 한계 비용과 시장 가격이 각각 얼마라고요? 1,000원이라고 한답니다. 1,000원. 8단위 생산할 때. 그러니까 8단위 생산할 때 한계 비용과 그 다음에 가격 있죠? 가격이 똑같다는 얘기죠? 이렇게 같네요. 요거랑 같잖아요. 이때 8단위 생산할 때 이때 1,000원이랍니다. 1,000원. 자, 그럼 여기서 물어보는 게 이 기업의 단기 적정 생산량은
그러니까 여기는요, MR하고 MC가 만나는 점이 요 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8개, 요게 바로 적정 생산량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판단한 것은 일단은 성급합니다. 왜냐하면 이 완전 경쟁이라 하더라도 자, 단기적으로는요, 이 평균 가변 비용이죠. 평균 가변 비용에 못 미친다. 그럴 경우는요, 생산을 중단해야 됩니다. 그보다는 높아야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 이 평균 가변 비용이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여기 AVC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평균 가변 비용이 이렇게 지나간다. AVC. 자, 그러면 이때는요, 평균 가변 비용 이상으로 가격을 받고 있는 거죠. 이때는 생산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요거는요, 평균 가변 비용에도 못 미치는 거죠. 이때는요, 생산을 중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답이 1번으로 해주면 안 되고 3번으로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 가변 비용에 따라서 8단위가 될 수도 있고 0단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도 생산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46번 볼게요. 완전 경제 기업이 한 기업이 단기적으로 초과이윤을 낸다고 하고 있죠. 자, 단기적으로 초과이윤을 얻고 있답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입니까? 자, 완전 경쟁 기업은요, 이렇게 항상 P 꼴 뭐라고요? MC고, MR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MC가 이렇게 해서 통과하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초과이윤을 얻고 있다는 얘기는 가격이 한 개, 평균 비용보다 높다는 얘기입니다. 평균보다 높으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이러한 형태로 평균 비용이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A씨가 됩니다. 평균 비용 이상으로 가격을 받고 있으니까, 자, 결국은요, 여기서 생산하고 있죠. P 꼴 MC에서 생산한다면 요만큼 뭘 얻고 있어요? 초과이윤을 얻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초과이윤은 이렇게. 자, 그러면 요때 그 어떠한 사실로 적절한 것은 이 기업은요, 장기적으로도 초과이윤을 낼 것이다.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완전 경쟁은 항상 장기적으로는요, 가격과 평균 비용이 같다고 했죠. 그러니까 정상적 이윤밖에 못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요, P 꼴 MC가 되면서 정상 이윤밖에 못 얻는 겁니다. 이번에 볼게요. 이 기업이 산출량을 늘리면 총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부터 산출량을 늘려봐요. 그러면 평균 비용 증가하겠죠?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기업의 현재 한계 비용은요, 총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과 총 평균 비용, 한계 비용 요거죠? 총 평균 비용은 요거 아닙니까? 요거. 그러니까 한계 비용이 총 평균 비용보다 높겠네요. 그래서 자, 이 한계 비용은 총 평균 비용과 같다가 아니라 한계 비용이 요보다 높죠? 높다 해줘야 되겠네요. 한계 비용이. 그 다음에 시장 가격은 이 기업의 현재 한계 비용보다, 시장 가격은요, 한계 비용과 시장 가격과 한계 비용 같겠죠? 요거는 같습니다. 같다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기업의 산출량을 늘리면, 현재 여기서 산출량을 늘려볼게요. 이게 늘리게 되면 현재 요점 아닙니까? 산출량을 늘리게 되면요, 한계 비용은 이렇게 증가하겠네요. 이렇게 증가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47번 보겠습니다. 47번.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7번에 완전 경쟁 시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한 기업의 한계 비용과 평균 고정 비용이 다음과 같다. 자, 그러니까 완전 경쟁은 항상 요 그림이 머릿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요거는요, P 꼴 MC고도 MR이죠. MR. 이렇게 P 꼴 MR. 자, 그 다음에 이러한 형태로 되는 게요, MC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때 완전 경쟁 기업이 생산하고 있는 한 기업의 한계 비용과 평균 비용이 같답니다. 자, 한계 비용은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Q 제곱 마이너스 5Q. 한계 비용은요, Q 제곱 마이너스 5Q. 자, 그리고 뭐가 나 있어요? 플러스 6이 돼 있네요. 플러스 6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자, AFC는 이제 이렇게 자, 평균 고정 비용은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요, 평균 고정 비용이다 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평균 고정 비용은요, Q분의 1이랍니다. 요거는요, Q분의 1이래요. 자, 그러면 자, 이때 시장 균형 가격이 6원이랍니다. 시장 균형 가격이 6이래요. 이게 6이랍니다. 6. 이게 6 아닙니까? 이렇게. 자, 6일 경우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일단은 평균 수입은 가격과 평균 수입을 계산해야 되겠네요. 평균 수입은요, 평균 수입. 얘는요, 항상 그 가격,
평균 수입, 한계 수입 다 같습니다. 직선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6입니다. 자, 그리고 고정 비용은요. 고정 비용은 요거는 평균 고정 비용이죠. 그러면 자, 이 평균 고정 비용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총 고정 비용을요. 총 고정 비용을요. 생산량으로 나눈 겁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평균 고정 비용 아닙니까? Q분의 1이죠. 그러니까 얘랑 같으니까 결국은요. 총 고정 비용은 1이 되겠네요. 1. 그다음에 생산량이 증가하면 평균 고정 비용은 감소한다. 그러니까 생산량이 이렇게 증가하죠. 그러면 평균 고정 비용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평균 고정 비용은 항상 고정돼 있으니까 생산이 늘어날수록 줄어들게 됩니다. 그다음에 생산량 Q가 4에서 이윤 극대화가 달성된다. 만나볼게요. 이윤 극대화는요. MR하고 MC 여기서 이윤 극대화 생산에 결정되죠. 그러니까 자, MR은 요거고 MC는 요거 아닙니까? 요 일치시켜 놓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자, Q제곱 마이너스 2Q 그다음에 플러스 6이죠. 요거하고 6하고 일치해야 되는데 이때는 얘랑 이제 없어지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뭐만 남아요? Q제곱 마이너스 자, 2Q가 아니라 5Q 같은데요. 5Q. 자, 요게 이제 5Q입니다. 5Q. 그래서 5Q는 제로가 되겠네요. 그럼 Q를 앞으로 끄집어내면 자, Q-5가 됩니다. 이게 제로가 되는데 이때는요. 이때는 Q가 0이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고 뭐라고요? 5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0 아니면 5가 되는데 얘는요. 어떤 식이 되냐면 0이라는 건 뭐예요? 요게 이렇게 된 겁니다. 요거 무시하시고 자, 한계 비용이 이렇게 지나간 겁니다. 이렇게 여기가 0일 때 생산량 요거는 이제 언제라고요? 올 때입니다. 이거는 자, 손실이 극대화되는 생산량이고 요거는요. 이윤이 극대화되는 생산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은요. 4에서 이윤 극대화가 달성되는 게 아니라 5에서 이윤 극대화가 달성됩니다. 그리고 한계 수입은요. 한계 수입, 평균 수입, 가격 다 똑같은 겁니다. 6원 맞습니다. 그다음에 48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보시면 48번 구두 시장에서 완전 경쟁 시장이며 구두를 생산하는 모든 기업이 장기 평균 비용은요. A씨는 Q-10의 제곱 나누기 2 플러스 20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하자 구두에 대한 시장 수요는요. QD는 1000-10P랍니다. 구두 시장의 장기 규정에서 가격과 기업의 수는 어떻게 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기억할 것은요. 장기적으로는요. P하고요. 라지 A씨가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정상적 이윤밖에 못 얻죠. 그러니까 초과를 못 얻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기억한다면 문제 풀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개별 기업입니다. 개별 기업의 장기 이렇게 평균 비용이 되겠죠. LAC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요게 요게 가격은요. 이렇게 직선 아닙니까? P 이꼴 뭐라고요? MR이 되는 거죠. 요게. 그래서 이렇게 요거 하고 그다음에 시장에서는요.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자,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겠죠. 요거를 그대로 얘들은 따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이때 여기서 물어보는 게 기업 여기서 물어본 게 뭐야? 가격과 균형 장기 균형에서 가격과 기업의 수를 물어봤네요. 조금 까탈스럽게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한계 평균 비용이 어떻게 됐습니까? 2분의 1. 자, 요 평균 비용이 A씨가 어떻게 됐습니까? A씨가 라지 A씨를 얘기합니다. 2분의 1 Q제곱 2분의 1 Q의 제곱 그리고요 마이너스 10Q 플러스 10이죠. 플러스 10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플러스 70이네요. 플러스 70입니다. 이렇게. 자, 여기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러고서 여기서는 일단 뭘 좀 파악해야 되냐면 자, 여기서는 여기 평균 비용이죠. 평균 비용 최저점이 바로 뭐가 돼요? 기업의 장기 생산점이 되는 겁니다. 장기. 그래서 이때가 자, 뭐가 돼요? 이윤이 그 초과이윤이 0인 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요거를 A씨가 어떻게 됩니까? 자, 2분의 1 Q에 자, 2분의 1 Q의 제곱 마이너스 10Q 그다음에 플러스 10 아닙니까? 요거를 Q에 대해서 미분하는 겁니다. 미분하게 되면 그러면 미분해서 0으로 놓는다면 요 점이 나옵니다. 미분해서 0이 나오면 얘랑 곱하니까 자, 1이 되죠. 그러니까 Q가 남네요. Q가 남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10만 남네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요, Q-10 한 개 0으로 만든다는 얘기죠. 그럼 Q는 얼마라고요? 10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요 점은 얼마라고요? 수량이 10개입니다. 10개. 10개. 자, 이게 바로 이 기업이 생산하는 장기 생산량이 되는 겁니다. 10개. 자, 그리고, 요거, 10개를요, 10개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10개를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요게 나올 겁니다. 예, 평균 비용이 나오겠죠? 10개를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10에 제곱하면 100이니까, 100에, 이거 50 아닙니까? 50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요, 100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100. 그리고 플러스 70이니까, 자, 120 빼기 100이니까, 얼마다고요? 20이 되겠네요. 20. 이렇게. 그러니까 가격은 얼마라고요? 2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요, 가격은 20인데, 자, 요거를 어디다 집어넣어요? 여기 있잖아요. 수요곡선이 있잖아요. 수요곡선. 거기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수요곡선. 그러니까, 자, 수요곡선에 대입하면, 수요곡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QD는요, 1000-10P라고 되어 있죠? 자, QD는요, 1000-10P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이제 20을 집어넣게 되면, 그때의 시장 전체의 그 생산량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건 얼마라고요? 자, 이 200 아닙니까? 그러니까 800이 되겠네요. 800. 그러니까 총 800개인데 이 기업이 10개 생산하죠. 그러니까 동일한 그 평균 비용 곡선 이런 거 갖는다면요. 800 나누기 10 하니까요. 80개가 있네요. 시장은 몇 개라고요? 기업의 수는요. 80개다.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가격은 20이고 기업 수는요. 80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80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가장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상 독점이라든가 계산 문제는 거의 이제 독점에 대해서 계산 문제수로 물어봅니다. 이렇게. 자, 보니까 거기 49번 볼게요. 한 독점자가 접한 수요 곡선이 P는 100-2Q입니다. 이게 바로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이 되는 겁니다. 기업은 이대로 이제 물건을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P는 그러니까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P는 얼마가 돼요? 자, 100-2Q입니다. 100-2Q가 되고, 자, 그 다음에 단기 총 비용 곡선은요. QC는 단기 총 비용 곡선은요. TC는 적어볼게요. 자, 640 플러스 640 플러스 얼마라고요? 20Q가 되겠네요. 20Q 이렇게 적어놓고, 이 경우에 좀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이때는요. 자, 이렇게 한 개 비용 곡선은요. 이렇게 2분의 1로 이 2배로 기울기가 2배로 해서 한 개 수입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대로 기울기만 이게 2배니까 4Q가 되겠죠. 이게 바로 MR 곡선이 되는 거고, MC는요,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데, 그래서 항상 MR과 MC가 만나는 점이 있죠. 이 점에서 이윤 극대화 생산량이 결정되고, 가격은요, 여기다가 이제 수량을 더해주면, 그 집어넣으면요, 여기서 이제 이윤 극대화 가격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뭘 구해야 돼요? 이거를 MC를 구해야 되겠네요. MC는요, 이걸 Q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죠. 그럼 20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MC는 얼마라고요? 2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랑 일치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20과 이걸 일치하면 됩니다. 20은 그다음에 100 마이너스 4Q 돼 있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80이고 마이너스 4Q가 되니까 자, 20이 되겠네요. Q는 얼마라고요? 20. 그러니까 요거는 20개입니다. 자, 그럼 요 20을요 어디다 집어넣어요? 자,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수요,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뭐가 나요? 이 가격이 나옵니다. 20 하면요. 400에서 40이죠? 40, 100에서 40 빼니까요. 60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뭘 물어보는가? 1번 볼게요. 이윤 극대화 가격은 60이다. 맞고. 그 다음에 이윤을 극대화하는 수량은요. 20개다. 맞고. 총 평균 비용은요. 총 평균 비용은 자, 어디 갔어요? 총 평균 비용은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야, 요 AC를요. 자, TC를 Q로 나눠야 됩니다. 그러니까 A 총 평균 비용은요. TC를요. Q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자, TC는요. 이렇게 Q분의 640 플러스 20Q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걸 계산하면요. 뭐 Q분의 640 자, 플러스 20이 되겠네요. 그러면 현재 수량 20개죠. 그러니까 20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20. 그러면 320, 32네요. 32에다가 20 더하니까 52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자, 거기 그 평균 비용은요. 52다 맞습니다. 그 총 이윤은요. 항상 총 이윤 계산해 볼게요. 자, 총 이윤은 파이라고 할게요. 총 이윤은요.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겁니다. 총 비용 뺀 건데, 자, 총 수입은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요게 총 수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60 곱하기 20 하니까 1200이 되겠네요. 1200. 자, 여기다가 총 비용을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20개 생산할 때 총 비용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니까 640에다가 요거요 400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1040이 됩니다. 자, 총 비용 얼마라고요? 1040. 그러니까 이유는요 160 되겠네요. 요게 틀렸네요. 총 비용은요 150이 아니라 160이다. 이렇게 답해야 됩니다. 자, 50번 보겠습니다. 50번. 자, 50번 보겠습니다. 50번. 독점기업이 50단위의 제화를 생산하여 10,000원의 총수입을 얻고 있답니다. 그러면요 10,000원 나누기 50단위 하니까 가격은요 200원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가격은 200원. 자, P는 200원 아닙니까? 200원. 그리고 50단위 생산할 때죠. 그리고 자, 이 기업의 한계 비용 곡선은 우상향하고 50단위 재화를 생산할 때, 그러니까 똑같이 50단위 생산할 때 한계 비용은요 거기 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원이라 줘야 돼요. 한계 비용은요 200원이랍니다. 그러니까 50개를 생산할 때의 가격과 한계 비용이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독점 기업은요 이게 가격이고 이게 이제 MR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MC가 이렇게 통과합니다. 이때 자, 이 50개 생산할 때의 자, 가격과 한계 비용이 같으니까 가격과 한계 비용, 그러니까 한계 비용 요거죠. 가격도 똑같죠, 이게. 그럼 요 점이 되겠네요. 50단위 생산할 때의 가격과 한계 비용 요거 갑니다. 요거 여기서 이제 생산하는 거 아닙니까? 200. 그러니까 저 현재 이렇게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산하게 되면요 이윤이 극대화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생산량을 줄여서 여기서 생산해야 되겠죠. 여기서 생산하게 되면 자, 생산량을 줄이고 그 다음에 가격을 이렇게 높여받을 수 있죠. 그래야지 이윤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그 정답 1번입니다. 생산량을 감소시킴으로써 이윤을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51번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이 직면하는 시장 수요 함수는요. P는 60-2Q랍니다. 한계 비용은요. 20으로 주어져 있답니다. 그리고 만약 이 기업이 속한 산업이 완전 경쟁에서 독점으로 바뀐다면 사회적 후생 손실 어떻게 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학생학 독점 기업은요. 이거는 가격, 요거는요. MR 이렇게 됩니다. MR. 그리고요. MC가 이렇게 통과하죠. 이렇게 통과하는데 자, 만약에 여기서는요. 어떤 기업 여기서 보면 사회적 후생 손실을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서는요. MC가 여기서는요. 20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수평서로 그리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MC가 이렇게 20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요거를 지금 이제 완전 경쟁이라면요. P 이꼴 MC에서 생산하죠. 근데 만약에 독점이라면요. MR하고 MC에서 여기 생산합니다. 여기 생산하고 가격은요. 여기서 결정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요. 생산자 입장에서는요. 자, 이만큼이 뭐가 돼요? 생산자 잉여고 이만큼이 소비자 잉여죠. 그러다 보니까 이만큼 후생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만큼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해요. 자, 이 계산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시장 수요 함수는요. P는 60-2P랍니다. 자, P는요. 60-2 PQ로 돼 있죠. 그리고 그 EQ고 그리고 향기 비용은 20이다. 그러면 MR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자, 요거를 기울기를 2배 해주면 됩니다. 60-4Q가 되겠네요. 자, 그럼 요걸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산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완전 경쟁으로 가정했을 때의 산출량을 계산해 볼게요. 그럼 얘와 얘를 일치하면 되죠. MR과 MC를 일치하면 됩니다. 그러면 20은요. 20이죠. 자, 60-4Q죠. 그러면 넘게 되면 자, 이 Q는요. Q는 4가 될 겁니다. 4. 자, 그러니까 Q는 얼마라고요? 4가 됩니다. 요거 자, 60만
40이 되겠네요. 40 이렇게. 자, 마이너스 60이니까 40이죠. 자, 10이 되네. 죄송합니다. 10. 자, Q는 요때는 1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만약에 요때 만약 요거랑 가면서 20하고 요걸 일치시켰죠. 요걸 일치하니까 요게 10이네. 요게 10. 그 다음에 요번에는요, 얘랑 일치하면은 여기 생산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20하고 60 마이너스 2Q를 일치하게 되면 요거는요, 마이너스 40이죠. 요게 마이너스 2Q가 되니까 20이 되겠네요. 요때는 얼마라고요? 2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때의 그 가격은 요거는 MC가 20이죠. 그리고 요때는요, 10을요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요 금액이 나오겠네요. 자, 10을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2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자, 60에서 20 빼면 40이 되겠네요. 40. 자, 그래서 결국은요, 요거랑 곱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20하고 여기 뭐예요? 예, 10을 곱하니까 200이 되겠네요. 이 전체 면적 200인데 여기서 나누기 2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100이 되겠네요. 100. 그러니까 요거 얼마예요? 요거 20. 요거 얼마예요? 10이죠. 그러니까 200 아닙니까? 그래서 10 곱하기 200 나누기 2 해주니까 100이 됩니다. 100.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사회적 후생 손실 아니면요 사중적 손실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2번 보겠습니다. 독점 시장에서 시장 수요 곡선은요 QD는요 45 마이너스 4분의 1P이고 총 비용 곡선은요 TC는 100 플러스 Q제곱이랍니다. 자, 그러면 사회 전체의 후생 수준이 극대화되는 생산량 물어봤네요. 자, 독점 기업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격 이렇게요. 요거는요 MR이 됩니다. MC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데 자, 여기서는 다시 써볼게요. QD는요 45 마이너스 4분의 1 P가 되어 있네요. 자, QD는요 자, 이 45 마이너스 자 4분의 1 P가 되어 있죠. 그리고 총 비용 곡선은요 TC는 적어보겠습니다. TC는 자, 100 플러스 QD네요. 자, 100 플러스 QD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때 사회 전체 후생 수준이 극대화되는 거. 후생이 극대화되는 것은요. 여기서 생산할 때가 후생이 아주 극대화되는 겁니다. 완전 경쟁식으로. 자, 그러니까 P 이퀄 MC에서 생산할 때 있죠. 그때가 사회 후생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요거는 요거의 생산량을 하려면요. 요걸 P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요거 이런 거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생산할 때의 생산량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점 여부 따지는 거 아닙니다. 요걸 P에 대해서 정리한 걸 적어 볼게요. P에 대해서 정리하면요. 마이너스 4Q. 자, 그다음 T 플러스 얼마라고요? 180 이렇게 됩니다. P에 대해서 정리한 겁니다. 자, 그리고 MC는요, 이걸 Q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죠? 1만 남네요. 미분하면 1이 되죠? TC는 100 플러스 Q의 제곱되어 있네요. Q의 제곱. 자, 그러면 요거는요, 2Q가 되겠네요. 예, MC는요, 2Q. 그러면, 자, 요거하고 어디 가서 요거를 일치하게 되면 그때는 뭐가 나와요? 자, 여기, 자, 사회 후생이 극대화되는 생산량이 나옵니다. 계산해 볼게요. 2Q는 요거 있죠? 요거 마이너스 2Q. 자, 플러스 180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게 넘기게 되면, 자, 4Q죠? 4Q는요, 180이니까, 자, 30이 되겠네요. 30. 그래서 이온 극대화되는 산출량은요, 30개 답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3번 보겠습니다. 독점 기업에 대해서 일정에게 정액세를 부과한다면 이 기업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자, 항상 정액세는요, 그 생산량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그 세금으로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요, 정액세를 만약에 부과한다면 이거는요, 자, 아니면 이걸 다른 말로 정액세 혹은 이윤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윤세를 부과하게 되면요, 이거는요, 고정비용이 되는 겁니다. 고정비용. 자, 그렇기 때문에 MC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가격이라든가 수량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MC가 변함이 없으니까 이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뭐 소비세를 부과했다. 소비세 이런 걸 부과하게 되면요, 이때는요, 가변 비용 형태가 되는 겁니다. 가변 비용.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요, MC가요, 변해입니다. 상향 이동합니다. 상향 이동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라든가 수량이 이제 변합니다. 이렇게 가격과 수량이 변하는데, 먼저 완전 경제의 경우는요, 이렇게 P 꼴 MR이죠. 이렇게 해서 MC가 이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는요, 만약에 이 소비세를 부과한다면요, MC가 이렇게 상향 이동하는 겁니다. MC. 자, 그래서 생산량 여기서 생산하다가요, 생산량만 줄어듭니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그 독점 기업 같은 경우는요, P 그리고 MR이죠. 그리고 MC가 이렇게 통과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는요, 여기서 생산해서 이만큼 가격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근데 만약에 소비세를 부과한다면요, 어디 갔어요? MC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MC가 올라가면서 여기서 생산합니다. 여기 생산하고 가격은 이만큼 받겠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어디 갔어요? 여기서는요, 여기는 정액세를 부과한다고 했으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53번은 정답이 4번이에요. 생산량과 가격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생산량과 가격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렇게.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이번에는 가격 차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격 차별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1차 가격 차별, 2차, 3차 가격 차별, 이 구분할 수 있는데, 자, 1차 가격 차별, 이걸 완전 가격 차별 해줍니다. 요거는요, 2차 가격 차별, 얘는요, 3차 가격 차별, 이렇게 해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거는 이제 독점 기업이라고 했을 때, 자, 요거는 가격, 요거는요, MR이죠. MR. 이렇게 되고, 요거는 MC가 된다면, 이때 가격 차별일 경우는요, P 꼴 MC에서 생산량을 결정해야 이 독점 기업이 가장 큰 잉여를 가져갑니다. 가장 큰 잉여.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생산하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가장 큰 잉여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요, 1차 가격 차별은요, 물건 하나하나 팔 때마다 고객의 인상을 보고 막 파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여기 있죠. 여기가 이렇게 돼 있다면, 요것도 이제 쭉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본다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다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결국은 생산자가 가져가는 겁니다. 생산자. 그래서 여기 있죠? 요 부분이 다 누구 거예요? 생산자 잉여가 되는 겁니다. 소비자 잉여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소비자. 그리고 2차 가격 차별은요. 요거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P 이걸 MR 아닙니까? 여기다가 MC가 이렇게 통과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MR하고 P가 만나는 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하는데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자, 일정한 금액은요, 가격을 이렇게 해서 요만큼 받는 겁니다. 이만큼은 요만한 가격을 받는 거고, 이만큼은요, 이만한 가격을 받는 겁니다. 이만큼은요, 이만한 가격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 결국 이만큼, 그러니까 결국은요, 어디 갔어요? 이만큼을 다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누가 가져가냐면, 자, 생산자 가져가는데, 결국은 요만큼이 쪼고, 요거 위에, 그 비용 곡선 위에가 바로 생산자 잉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소비자 잉여가 약간 남네요. 소비자 잉여를 약간 남겨놓는 이런 형태를요, 2차 가격 차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볼게요. 3차 가격 차별은요, 이렇게 볼게요. 여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수요 곡선이요. 여기는요, 이렇게 그려진다. 자, 그러면 이런 걸 뭐라고요? 탄력적이다. 이런 걸요, 비탄력적이 줍니다. 그러면 MR은 이렇게 지나가겠죠? MR. 그리고 이것도요, MR 이렇게 지나간다면, MR. 자, 그러면 MC가 똑같다고 하자면 MR과 MC가 만나는 점에서 여기는 생산량 결정하고 가격은 이렇게 높게 받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MR과 MC죠? 만나는 점 요거 아닙니까? 여기서 결정하고 가격은 이렇게 낮게 책정하죠? 그래서 시장마다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탄력도가 작은 데 있죠? 작은 데는 높은 가격을 책정하고 탄력도가 낮은 곳 있죠? 이런 것에서는요,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걸요, 3차 가격 차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54번 보겠습니다. 독점의 1차 완전 가격 차별에 의하면 독점 기업의 특징으로 맞지 않는 것은 이걸요, 1차 가격 차별해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 누가 가져가요? 잉여를 생산자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 잉여는 최대화가 되는 게 아니라 전혀 없어지는 겁니다. 전혀 없고. 2번 볼게요. 전체 잉여는 어쨌거나 여기서 생산하니까 완전 경쟁의 잉여 있죠? 그거 다 누가 가져가요? 이거를 생산자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잉여가 극대화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요, 사회적 후생 손실, 다시 말하면 사중적 손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에 3번에 생산자 잉여는요 최대화가 되겠죠. 최대화. 그다음에 독점 생산량과 완전 경쟁의 생산량은 일치하게 됩니다. 여기서 생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경쟁하고 똑같은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사회적 잉여가 극대화가 됩니다. 사회적 여기서 이게 이제 완전 경제의 생산도 여기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잉여가 어떻다고요? 극대화가 되는 겁니다. 55번도 마찬가지로 1차 가격차별 혹은요 완전 가격차별 이걸 얘기하는데 독점기업 A는요 완전 가격차별을 하고 있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골라라. 그래서 총 잉여는요 가격차별을 하지 않을 때보다는 자 가격차별 안 할 때는 어디서 생산해요? 이렇게 자 여기서 생산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자 여기서 생산하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리고 가격은 여기서 책정하겠죠? 네, 그래서 그때는 총잉여가요 옛날에는 요만큼이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요만큼 요만큼요 총잉여는요 가격 차별을 하지 않을 때보다는 많아집니다. 이것도 많아지잖아요. 이만큼 더 많아졌죠. 이렇게 자 옛날에 가격 차별을 하지 않을 때는요 이만큼은 누가 가져가요? 생산자 잉여고 나머지는요 소비자 잉여였는데 이건 뭐가 됐어요? 이만큼이 늘어났죠. 많다 해줘야 됩니다. 니은번에 총잉여가 A기업에게 귀속되는 겁니다. 모든 잉여가 누구한테 귀속돼요? A기업한테 귀속되는 겁니다. 자 생산량은요 가격 차별을 하지 않을 때보다는 많죠. 가격 차별 안 할 때는 여기 생산할 거 아닙니까? 여기. 근데 지금 여기 생산하죠. 그러니까 안 할 때보다 많습니다. A기업의 생산량은요 동일한 시장 수요와 비용을 지닌 완전 경쟁에 비하여 생산량은요 동일한 시장 수요와 비용을 가진 완전 경쟁도 여기서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같다 해줘야 돼요. 완전 경쟁 시장과 같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같다. 자 그다음에 56번 보겠습니다. 두 개의 분리된 시장에서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독점기업이 있답니다. 자 오늘 3차 가격 차별 이걸 얘기하는데 자, 그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독점기업인데 두 시장의 수요 곡선은요 각각 P1은 100-0.5 Q1이랍니다. Q1. 자, 그다음에요. P2는요 80-Q2랍니다. 그러니까 자, 이 딱 그림을 그리려면 이렇게 한번 그려 볼게요. 이렇게 시장을 분리한다면 요거는 시장 1이라고 할까요? 시장 1. 그리고요, 요거는요, 시장 2라고 하죠. 시장 2 이렇게 해준다면 자, 시장 1은요, 아무래도 거기 자, 이 0.5가 기울기입니다. 기울기가 좀 작네요. 기울기가. 자, 그리고 시장 2는요, 기울기가 1이죠, 1. 그러니까 얘보다는 크죠. 그러니까 시장 1은요, 기울기가 좀 완만한 형태로 해야 합니다. 기울기가 좀 작으니까 0.5가 기울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P1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0-0.5 Q1이 되겠네요. 0.5 Q1. 그 다음에 얘는 약간 기울기 크게 그려야 됩니다. 1이니까 이렇게 크게 그려야 되겠죠. 이게 이제 P2가 되겠네요. P2는요, 얼마요? 80 얼마요? Q2가 되겠네요. Q2 이렇게. 자, 각 시장에 대하여 가격 차별이 가능하고 소비자 간의 전매는 불가능하답니다. 이유는 극대화하는 독점 기업이 더 높은 가격을 설정하는 시장과 두 시장과의 가격 차이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MR을 계산해야 되겠 MR을 이제 그릴게요. 요것도 MR 이렇게 그려야 되겠네요. MR은요, 요거 MR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기울기가 2배죠. 그래서 80 마이너스 요 1이 있다고 하면 2Q2가 되고 요것도요, MR 기울기가 2배죠. 그러니까 MR은요, 어떻게 됩니까? 100 마이너스 1 Q1이니까 그냥 Q1 해주면 되겠네요. 2배니까 기울기. 그러면 항상 시장에서는요, MR과 MC 있죠. 근데 MC가 얼마라고 있어요, 여기. 자, MC는요, 한 개 비용은요, 거기 있는데, 자, 볼게요. 한 개의 비용은 0이랍니다. 한 개 비용이래요. 그러니까, 어쩌거나, 시장 2는요, 시장 2는, 자, MR이 100 마이너스 Q1이죠. 그리고 시장 2는요, MR이요, 80 마이너스 2 Q2가 되죠. 그래서 MR과 MC가 항상 만나야 됩니다. 만나고 이게 MC가 0이라고 했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얘도 MR과 MC가 만나야 되고 일치해야 되고 얘도요 MR과 MC가 일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MC가 0이라고 했죠. 그러면 요 Q2는요. Q2는 얼마요? 0은 80 넘기니까
자, 40이 되겠네요. Q2는 40. 그 다음에 이거는 가격을, 그러니까 가격도 물어봤네요. 자, Q2는 40이니까 40을요,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가격이 얼마가 돼요? 네, 가격은 40이 되겠네요. B는요, 40이 됩니다. 자, 여기, 그 다음에 요 시장 볼게요. 요 시장은요, Q1은 얼마요? Q1은요, 100이 되겠네요. 100. 그리고 이 100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50이 되겠네요. B는 얼마라고요? 50. 그러니까 1시장이 가격이 더 높겠네요. 그리고 얼만큼 높아요? 10만큼 높겠네요. 높다. 이렇게 정답은 2번으로 했어야 됩니다. 2번. 그 다음에 똑같은 비슷한 논리인데, 자, 거기 61번 보겠습니다. 독점 기업이 시장 A, B로 구분하여 가격 차별을 통하여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답니다. 독점 기업의 한계 비용은 생산량과 관계없이 10으로 일정하답니다. MC는요, 10으로 일정하대요. 현재 A, B 두 시장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그러니까 A의 시장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냐면 2랍니다. 자, 그 다음에 B의 시장의 가격 탄력성은요, 3이랍니다. 항상 탄력도가 작은 쪽에서 가격이 높아야 됩니다. 큰 쪽으로는요, 가격이 낮게 책정하는 이런 형태를요, 3차 가격 차별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시장이 독점 기업이 설정하는 가격은 물어봤는데, 근데 여기서는요, 이 수요 함수가 안 주어졌기 때문에 아주 곤란하네요. 근데 요거는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공부했을 때 아모로스 로빈슨 공식이죠. 요걸 활용하면 됩니다. 자, 아모로스 로빈슨 공식은요, P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MR은요, P에 대해서 1 플러스, 자, 1 마이너스 탄력도분의 1이 있죠. 이렇게 한 게 바로 아모로스 로빈슨 공식입니다. 요걸 활용하면 되겠네요. 요걸. 그러니까, 자, A 시장과 B 시장이 있고, 볼게요. A 시장은요, 자, MR을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MR은 P가 얼마예요? 얼마 모르죠? P에 1 마이너스 탄력도가 2하니까 2분의 1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B 시장은요,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시장, A시장, 요거는요, B시장이라고 할게요. 자, 1 마이너스 얘는요, 3분의 1이 좀 되죠? 이렇게. 자, 요거하고 항상 MC가 같아야 됩니다. MR과 MC가 같아야 되죠? 그러면 이때는요, PA의 가격을 구할 수 있죠? PA의 가격은요, 10을 요걸 나누면 0.5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니까 20이 되겠네요. 자, A의 가격은 20이고, 요거는요, 자, 10을 3분의 2로 나누면 되겠네요. 그러면 아마도 15가 나올 겁니다. 15. 이렇게 해서 정답은요, 자, 20, 15 이렇게 답하면 됩니다. 20하고 15를 답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8번 보겠습니다. 자, 58번에 보수 행렬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과점 시장에서 두 기업이 광고비 지출에 관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설명 중에 옳은 것은 괄호 안에 첫 번째 금액은요, 기업 A의 이윤, 두 번째 금액은요, 기업 B의 이윤을 나타내고 있네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여기 보겠습니다. 항상 횡렬표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기업 A가 있고 얘는요, 기업 B가 있다면 얘네들은요, 얘는 적은 광고비를 지출할 수 있고 많은 광고비를 지출할 수 있겠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적은 광고비, 많은 광고비 지출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 이제 보수표가 7입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10입니다. 12. 요것도 마찬가지로 20입니다. 20. 그리고 요거는요 보수가 이렇게 된답니다. 5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먼저 B 기업이 적은 광고비를 지출한다면 얘는요, 그 A 기업은요, 자, 얘도 적은 광고비 지출하면 7이고 많은 광고비면 10이죠. 그러니까 요거 선택하려고 하겠네요. 만약에 B 기업이 많은 광고비를 지출한다면 얘는요, 적은 광고비 할 때는 2, 많은 광고비 할 때 5죠. 요걸 선택하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B 기업을 보겠습니다. B 기업은요, 거꾸로. 자, 얘가 적은 광고비를 지출한다면요, 얘도 적은 광고비 하면 7, 많은 광고비 10이죠. 요걸 선택하려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많은 광고비 지출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때 B 기업은요, 적을 때는 2, 많게는 5죠. 요걸 선택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우월 전략이 있는 겁니다. 둘 다 무조건 A는 뭘 선택해요?
많은 광급이. B도 뭐라고요? 많은 광급. 이걸 선택하려고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요거를 우월 전략. 그래서 내시 균형이 이렇게 크다면 그 중에서 이 중에서 우월 전략 균형에 다 요것도 다 내시 균형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볼게요. 이 게임은요. 우월 전략 균형은 항상 내시 균형이다. 이 우월 전략 균형은 항상 내시 균형에 다 속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 게임은 균형이 안정적입니다. 상당히 여기서 이제 안정적으로 요거를 이런 전략을 구사하려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게임의 내시균은요, 파레토 효율적이다.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얘들이 여기서 여기로 간다면, 둘 다 더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는요, 파레토 효율적인 어떤 그 점이 아닙니다. 그러면 둘이 어떻게 하든 담합을 하게 되면 갈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자, 담합해서 이 최효율적인 점으로 갈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태는요, 파레토 효율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1번과 2번이 맞는 겁니다. 1번, 2번. 그리고 3번이 틀린 거죠. 자, 그 다음 하나 더 해볼게요. 화장품 시장에 새로 진입을 고려하고 있는 B사와 이미 영업 중인 A사가 어떤 전략을 택하는가에 따라서 두 기업의 보수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답니다. 보수를 극대화하려는 두 기업이 취할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자,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수표 이렇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보니까 거기에, 자, 이 A기업이요. A기업이 있고 B기업이 있는데, A기업이 강한 대응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요, 약한 대응을 할 수도 있겠네요. 약한 대응. 그 다음에, 자, B기업은요, 뭐 진입할 수도 있고, 진입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진입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데, 자, 만약에 이렇게 볼게요. 보수표 보니까 2,5, 그 다음에요, 3,11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자, A기업은 3, B기업은 11의 보수를 가져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10,8, 요거는 얼마라고요? 12,8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먼저 B기업이 진입을 한다고 한다면 A는요, 강한 전략일 때는 2, 약한 전략은 3이죠. 요걸 선택하려고 할 겁니다. 약한 전략. 만약에 B기업이 진입을 안 하려고 한다. 그러면 강한 전략은 10, 약한 전략은 10이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약한 전략만 선택하려고 할 겁니다. 여기서 A기업은요, 그 우월 전략 균형이 있네요. 우월 전략이다 해줍니다. 근데 B기업 보겠습니다. B기업은요, A기업이 강한 전략을 구사한다면요, 얘는요, 진입하면 5, 진입하지 않으면 8이죠. 그러니까 진입하지 않으려고 하겠네요. 이번에는 B기업이 약한 전략을 구사한다. 그럴 경우는요, 자, 진입하게 되면 11, 진입 안 하면 8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진입하려고 하겠네요. 그래서 결국은, 자, 그 A는 무조건 약한 전략을 구사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A는 무조건 약한 전략 구사하는데, B는요, 먼저 A기업이 이제 지켜보고 있다가 분명히 뭘 구사하려고요? 약한 전략 구사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그때 종속적으로 이제 진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게 이제 균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쪽이 우월 전략이다. 우월 전략이라면 이것도 전체적으로 답을 우월 전략 균형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 그런 다음에 이런 경우는요, 검사를 좀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진입하기로 결정했는데 만약 진입 안 하게 되면요, 8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진입하는 게 자, 그 나은 전략이 되는 겁니다. 1번 볼게요. B사가 진입할 경우에 A사는요, 약한 대응을 하는 것이 이득이다. B사가 이렇게 진입할 때는요, 약한 전략을 구사하는 게 이득이고, 만약에 A사가 약한 전략하고 A사가 약한 전략하고 B사가 진입하는 거 있죠? 여기에 바로 내시 균형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그 우월 전략 균형 될 수 있는 겁니다. 한쪽만 우월 전략이라 하더라도 우월 전략 균형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3번에 A사는요, 약한 대응을 하는 것이 우월 전략이다. A사는요, 무조건 약한 전략 구사하려고 하죠. 그 다음에 4번에 볼게요. 약한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자, 그러니까 이 B 입장에서는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얘가 분명히 약한 전략 구사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종속적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입하는 것이 이득이다. 맞는 거고, 만약 B사가 진입하면 강한 대응을 하겠다. 자, 이라는 A사의 경고는요, 신뢰할 만하다. 이게 틀렸네요. 신뢰할 만하지 않습니다. B사는 무조건 뭐라고요? 약한 전략 구사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강한 전략 구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전혀 신뢰할 만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60번 보겠습니다.
한 기업 내 제품들이 서로 다양하게 차별화되어 있다. 자, 각 제품들은 한 기업에 의해서만 공급되는 시장을 독점적 경쟁시장이라 하는데, 다음 독점적 경쟁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이 독점적 경쟁시장도 뭘 할 수 있어요? 가격을 결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태라고요? 이러한 형태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MR은요 이렇게 결정되고 MC가 이렇게 통과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이 독점적 경쟁시장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요 아주 초과는 얻을 수 있고 손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품 차별화를 통해서 시장에 진입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제품을 차별화하는 기업 있죠. 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초과이윤. 근데 장기적으로는요 이 시장은 아주 진입 탈퇴가 아주 자유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R과 MC가 만나는 점에서 생산하죠. 이렇게 여기서 생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가격을 결정하는데 이 가격하고 항상 장기적으로는요 이윤을 초과이윤을 못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평균 비용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자, 이게 평균 비용, 장기 평균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여기서 이 평균 아래쪽보다는요 이 왼쪽에서 여기서 이제 접하는 점에서 이제 생산하고 이제 가격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장기적으로는요 P 꼴 어디서요? AC에서 생산하게 됩니다. AC. 그러니까 초과이윤을 못 얻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1번 볼게요. 각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이윤을 볼 수는 있겠죠. 맞고 2번에 기업 진입과 탈퇴가 자유스럽게 이루어지는 장기에서는요. 각 기업들은 가격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게 아니라 자 가격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자 가격과 평균 비용이 일치하는 겁니다. 평균 비용이 일치하도록 생산하게 되고 이윤도요 제로가 되는 겁니다. 초과이윤도 제로가 되는 거예요. 2번 틀렸네요. 3번에 장기적으로 각 기업들은요 단위 생산 원가를 최저 수준으로 하는 최적 시설 규모에 비하여 생산은 더 적게 됩니다. 요게 이제 요 시설 규모 중에 최저 생산비인데 이거보다 적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최적 시설 규모에 비하여 생산은 더 적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독점적 경쟁시장에서는요 생산비 이외의 과다한 홍보 경쟁으로 과다한 광고비 지출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맞는 거고 독점적 경쟁시장의 비용 면에서는 부정적입니다. 비용 면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부정적이죠. 그렇지만 소비자 수요의 다양성을 충족한다 이런 편에서는요 긍정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우리 생산물 시장 이론에 대해서 쭉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엔 생산 요소 시장 알아보겠습니다.